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오늘 전남 목포의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그리고 경남 김해 봉화마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확행 1호 공약을 내놓으면서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석열 후보 어제 5.18 민주묘지 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김대중 기념관 또 봉화마을까지 찾았습니다. 전체적으로 1박 2일 일정인데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당심에 의해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보수적인 당심에 의해서 당선이 힘입었지. 어떻게 보면 중도층이라든가 진보적인 표현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대선 본선은 결국 중도층을 누가 확보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 호남 방문 그리고 진보 대통령 인사 고향 방문 뭐 이런 거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중도층을 잡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시동을 건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광주 방문도 그렇고요. 오늘 목포 방문도 그렇고 참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남 민심 달래려고 간 건데 이게 과연 호남 민심 달래는데 좀 도움이 됐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쌓였던 감정들이 이렇게 없어지리라 그렇게 기대는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나름대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들은 보여지는데요. 예. 호남 방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과거에 그 보수 정당의 후보가 호남에서 지지율을 받은 것이 박근혜 후보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에 한 10%를 받았습니다. 네. 그것이 거의 최대치였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한 8% 많으면 10% 정도 나오는데 정치 참여 초기에는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예. 호남에서도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 기세를 다시 한번 확보하겠다. 그렇다면은 거의 대선 승리에 가깝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남 공략은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예. 호남 공략이 중도층 공략이고 결국 수도권 공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호남을 몇 차례나 또 어떻게 방문할지도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찾은 윤석열 후보, 김대중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장면을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소 있는 소리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오로지 윤석열 당신은 전두환일 뿐이다. 옆에 가셔. 양손으로 해줄게. 양손으로. 김대중 정신 하면은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저는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민 통합으로 어려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또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단단히 놓으신 그런 행적과 지혜를 오늘 이 기념관을 방문하면서 여기에 있는 여러 전시물들을 보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저를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 포용하고 모든 분을 다 국민으로 모시고 국가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반드시가 아니고 똑바로 이런 뜻입니다. 제가 과거에 같이 근무를 해보면 우리 호남 출신 동료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반드시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반드시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후보님 보시기에 5월 정신이 지금 조금 삐뚤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글쎄요, 어디가 삐뚤어져 있습니까? 저는
5월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고 국민 통합의 정신입니다. 네, 오늘도 나왔습니다만은 자신을 반대하는 분들 모두 포용하겠다. 계속해서 국민 통합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대선 후보가 DJ 정신, 김대중 정신을 국민 통합 정신으로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책잡을 일은 아니죠. 네. 이거는 권할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00% 대한민국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네. 후보 시절에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렇게 통합을 말하고 모두의 대통령 100%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열과 갈등이 두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심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대통령이 돼서는 좀 치유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그런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이제 대선 주자들이 막 움직이다 보면 소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어제 쓴 그 방명록이 지금 방금 윤석열 후보도 얘기했지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듯이 이렇게 썼는데 이게 반드시를 잘못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똑바로를 쓴 거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해명하고 있거든요. 예, 5.18 민주묘지 방문했을 때 방명록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와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쓴 예. 것인데 이것이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must 꼭 네. 이것을 예. 오타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것이 아니다. 똑바로 세우겠다. 그런 의미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또 SNS에서 그러면 더 문제다. 5월 정신을 모독한 것이 아니냐, 삐뚤어진 것이 있느냐. 5월 정신이 삐뚤어져 있다는 의미냐, 이렇게 예, 이야기하면서 그렇습니다. 5월 정신 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의 평가는 제가 내리는 것보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하마를 찾은 윤석열 후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권양숙 여사 예방은 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약속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권양숙 여사가 윤석열 후보를 만나기를 꺼려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악연이 오랫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중수 1과장을 있었을 때 안희정 강금원 씨 예. 다 구속시킨 그런 전례가 있고요. 예. 또 노정현 씨,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이죠. 예. 어떻게 보면 미국 아파트 구입 사건 아. 이거 수사도 중수부에서 했는데 그랬군요. 그 당시에 중수 1과장이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악연들 때문에 예. 권양숙 여사가 만나기를 좀 꺼려한 것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예. 네네. 윤석열 후보의 1박 2일 동서 강행군의 행간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11월 5일에 국민의힘 경선이 있고 나서 후보로 선출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컨벤션 효과로 여론조사 결과가 좀 높게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 지표조사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오늘 전국 지표조사는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가 됩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전화 면접조사로 발표를 하는 여론조사인데 윤석열 후보가 39%로 이재명 후보 32%, 네. 오차 범위를 벗어난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거든요. 네. 7%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난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가 35%였습니다. 그 4%포인트 뛰었고 이재명 후보는 30%에서 2%포인트 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윤석열 후보는 지금 컨벤션 효과를 지금까지 계속 누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고착화됐다. 윤석열 우세가 고착화됐다. 또 대세가 형성돼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두 주 지나봐야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지나봐야지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선 후보 지지 강도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계속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바꿀 수도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그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하고 있는 층만을 대상으로 지금 지지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지지할 것이냐라고 예. 물어보니까 계속 지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65%였습니다. 네. 하지만 바꿀 수도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3%였는데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예. 세대별 지지 강도입니다. 아, 20대의 경우에는 계속 지지하겠다가 36%, 네. 그리고 바꿀 수도 있다가 63%나 됩니다. 그러니까 20대의 경우에는 아직도 마음을 못 잡았다는 네. 거죠. 그렇네요. 상황에 따라 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층이 63%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 대선에서 20대 또 확대하면 30대가 중도층이다. 그렇군요. 스윙보터다라고 예.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40대는 여당 후보에게 그리고 60대 이상에게는 야당 후보로 좀 고착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예. 하지만 20대, 30대는 그 자체가 중도층이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권자 네. 비중으로 봤을 때도 20, 30대 비중이 60대, 70대 이상보다 더 높지요. 상당히 높습니다. 예. 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예, 안 예. 나는데 그리고 과거에는 이들이 투표율이 낮다라고 그 지적을 많았습니다만 네. 네.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20대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아니면은 가급적 투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92%나 됐습니다. 그랬군요. 실제로 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이 76%입니다. 네. 전체 그 투표율이 77%가 조금 넘었는데 갈수록 20대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20대 투표율이 낮아질 거다라고 미리 예단하는 것은 좀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문제는 그동안에 20대 특히 20대 남자가 홍준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지만 그 표가 길을 잃었다. 그리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30대 여성이 이낙연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는데 또 그 표가 또 길을 잃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대 남자, 30대 여자 표를 누가 잡느냐 이 경쟁이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을 잃은 20대, 30대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뭐 각 후보가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소확행 1호 공약, 그러니까 소소하고 확실하지만 확실한 행복 1호 공약을 내놨거든요. 이것도 청년 표심을 좀 노린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MZ 세대에 겨냥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1호 공약이 뭐냐면 소확행 1호 공약이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그것을 1년 유예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가상 코인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원래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상실감 획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부의 축적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이렇게 가상 자산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과세한다라는 것이 그 가능성도 차단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유예하겠다. 그리고 기본 공제 지금 2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대폭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 측의 공약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2030 세대를 노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 과세 유예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각종 공약을 내놓는 걸 보면 충분히 당과 정부와 상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와 나는 다르다. 네.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국민들의 삶에 파고드는 공약을 내놓겠다라고 하니까 정부와 삐거덕거리는 소리 그리고 예. 당보다 앞서서 공약을 제시하고 당이 따라와라 이런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공약이고도 유예 공약도 원래 작년 이맘때쯤 작년 예. 12월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네. 법이거든요. 예, 예. 소득세법 개정안인데 그걸 시행하기도 전에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정부에서는 이렇게 좀 불쾌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 하지만 만약에 여야가 합의해서 또 법을 고치면은 유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부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네. 민주당은 유예적으로 당론이 굳혀져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의원 개별적으로 과세 유예를 하는 개정안을 내놓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은 국민의힘은 아직 당론은 정해지지 않은 건데 국민의힘도 이렇게 이 흐름을 거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고 지금 막연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부딪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에서는 사고했었고 그러나 그 음주운전 사고는 거의 뭐 2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20여 년 전에 음주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술 깼습니다. 술 깬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그러고 이미 운전 실력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시장, 도지사 거치면서.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현재 국가를 운전함에 있어서 초보 운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후보는 산 비탈길 그야말로 S장을 꼬불꼬불한 산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는 또는 절벽길 근처를 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 초보 운전자 가능하겠습니까?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죠. 전과 사범인 자신의 범죄 사실을 국민 앞에 100번, 1000번 사죄해도 모자랄 판인데 부끄러움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초보 운전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자는 현행법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위험한 인식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대한민국은 5년 내내 비틀대다가 큰 사고를 낼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네, 관훈 토론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이 더 실수할 위험이 있다. 초보는 깨끗할지 몰라도 음주운전 경력보다는 초보 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둘 다 위험한 거 아닐까요? 둘 다 위험하죠. 이 말 자체는 예. 원래는 안철수 후보가 한 말입니다. 안철수 네. 후보가 지금 국민은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 둘 중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말에서 시작한 거고 질문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본 건데 예, 예. 근데 이 논란이 확산되면 될수록 결국 손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음주운전이라는 전과를 계속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예. 본인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지만 공격이 오니까 이렇게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정치는 말로 하는 거지만은 예. 말로 또 현명하게 넘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조건부 특검 수용을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오늘 특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대선 전에 특검이 시행될 가능성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과제가 대장동 의혹입니다. 네. 대장동 의혹을 넘지 못하면은 사실상 지금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그 방법이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경험이 예. 나는데 특검입니다. 특검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어제 이재명 후보의 조건부 수용론을 이렇게 수용을 쭉 들으면서 선뜻 내가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런 믿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예. 결국은 정면 돌파다라고 해석을 붙이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심쩍은 구석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계속 이 여야 간의 논란을 계속하면서 시간 벌기, 시간 끌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원식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가 얼마든지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떳떳함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라면서 아직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이슈를 좀 짚어볼게요. 청와대가 야권 대선 후보들에게 문 대통령의 축하난을 지금 보낼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윤 후보 개인 일정으로 축하난 전달이 한 차례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지난 8일 월요일 전달할 예정이었죠. 네. 그렇지만 그때 윤석열 후보가 바쁜 일정들이 많아서 한 차례 미뤄졌고 15일 날 이렇게 전달이 된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달을 하면서 난을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도 전달을 하겠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야당 대선 후보에게 이렇게 축하난을 전달한 경우는 저는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야당 대표나 아니면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은 축하난은 전달한 경우도 많았었고 예. 네. 또 오세훈 시장 당선됐을 때는
축하난이 전달된 것 같은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수는 없었을 거고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제 모르겠지만은 야당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한 경우 저는 처음 봅니다. 거기다가 야당 후보에게 예, 전달한 경우 처음 봅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전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나 원내대표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 간에 나름대로 이제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지냈었고 또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것이 약탈 정권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축하의 메시지만 전달을 하고 또 그걸 받는다 모습이 어떨지 저도 참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